만약 누군가 미식 축구의 전설 톰 브레디를 보고 그냥 꽤 괜찮은 선수였지라고 말한다면 그건 축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거나 엄청난 결례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바로 이런 비유를 들면서 새해 벽두부터 엄청난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그는 최근 리플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2025년과 그해 4분기의 성과를 회고하며 이것을 톰 브레디의 경력에 비유했습니다. 단순히 성공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역사적인 실행력이 뒷받침된 시기였다는 거죠. 갈링하우스는 특히 리플 프라임과 지트레저리라는 두 개의 굵직한 인수를 언급하며 이들이 리플이 꿈꾸는 가치 인터넷 비전을 가속화하는 핵심 엔진이 될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2026년을 더욱 중대한 결과가 나타날 해로 명명했다는 사실인데요. 리플이 단순히 가상자산의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의 배관을 다시 깔고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갈링하우스의 이 발언은 단순한 새해 인사가 아닙니다. 2026년에 리플과 XRP가 마주할 거대한 폭발적 성장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건데요. 가치 인터넷의 심장으로 불리는 XRP가 어떻게 전 세계 금융의 중심에서 박동하게 될지 이제 그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규제를 꼽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이 규제라는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오히려 강력한 무기로 만들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전자화폐 기관 라이선스, 즉 EMI 라이선스를 획득했다는 소식은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금융 규제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시나요? 실제로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기업 10곳 중 9곳이 탈락할 정도로 영국 금융감독청의 문턱은 높기로 유명합니다. 이런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은 리플이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갖췄음을 전 세계에 증명한 셈인데요. 리플은 이제 전 세계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중 가장 광범위한 라이선스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코인베이스나 서클 같은 대형 기업들도 리플의 라이선스 확보 속도와 범위에는 미치지 못할 정도죠. 특히 영국의 EMI 라이선스는 리플이 영국 내 기업들에게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수준을 넘어 전통 금융권의 거대 자금들이 리플의 인프라 위로 안전하게 올라탈 수 있는 고속도로 통행증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리플의 사장 모니카 롱은 이번 영국 라이선스 획득이 갖는 실무적 가치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리플이 이제 영국 기업들의 디지털 자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업 간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했다고 강조했는데요. 핵심은 엔터프라이즈 투 엔터프라이즈, 즉 기업과 기업을 잇는 금융의 연결고리입니다. 영국 기업이 리플의 기술을 도입하는 순간 그들은 전 세계 어디로든 단 3, 최소 5초 만에 자금을 이동시키고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비용 절감 효과인데요. 기존의 복잡한 중개 은행 시스템을 거칠 때보다 무려 60%에서 90%까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00만 원 들던 수수료가 1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업 입장에서 리플을 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여기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와 중립적 브릿지 자산인 XRP가 결합되어 최적의 효율성을 만들어냅니다. 모니카 롱은 이 시스템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실제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 이것이 바로 리플이 설계한 미래입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한 도입 단계를 넘어 디지털 군비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의 인프라를 사용하는 기업이 압도적인 속도와 비용 우위를 점하게 되면 경쟁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앉아서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는 없겠죠. 결국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성장을 확장하기 위해 너도나도 리플의 기술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거라는 뜻입니다. 의류산업이든 의료산업이든 업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든 더 빠르고 저렴한 자금 이동 수단이 필요하니까요. 성장을 원하고 규모를 키우고 싶다면 디지털 자산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모니카 롱이 자신 있게 2026년을 외치는 배경에는 이러한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성이 깔려 있습니다.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리플의 배관을 연결하기 시작할 때 그 네트워크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그 중심에 있는 XRP의 수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XRP의 가격이 다른 코인들에 비해 지지부진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XRP는 단순히 유행이나 하이프를 타고 오르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자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XRP의 진정한 설계 목적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대한 가치를 정착시키고 결제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의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유동성이 달러 시스템 안에 갇혀 있고 비트코인조차 부채 시장과 액체성 흐름에 동기화되어 움직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압박을 받고 기존의 달러망이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진정한 결제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그때 비로소 XRP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XRP는 대중의 믿음이 필요한 자산이 아니라 시스템의 수요가 필요한 자산입니다. 가격이 잠잠한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XRP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치를 실어 나를 준비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가치를 따라잡는 순간 그 폭발력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금융 전문가 롭 커닝햄은 리플을 아주 흥미로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리플은 소비자용 앱도 아니고 흔한 가상자산 거래소도 아니라는 거죠. 리플은 바로 돈이 지나가는 고속도로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매일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고 물건값을 지불하지만 정작 그 돈이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는 잘 모릅니다. 놀랍게도 현재 전 세계의 돈을 옮기는 시스템은 인터넷보다도 오래된 낡은 기술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리플은 이 낡고 느리고 불투명한 금융의 배관을 최신 디지털 인프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은행과 금융기관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신경망을 구축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파일럿 테스트나 실험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실제 세계에서 거액의 자금이 리플의 배관을 타고 실시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규제를 회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 싸워 법적 명확성을 확보했습니다. 전 세계 무역에 필요한 중립적인 가교 자산, 어느 한 국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면서 빠르고 안정적인 자산, 그 유일한 해답이 바로 XRP라는 사실을 롭 커닝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비전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전통 금융의 거인들이 보여주는 움직임입니다. 세계 최대의 수탁은행인 BNY 멜론의 행보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최근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확장하며 고객의 예치금과 잔액을 온체인상에서 미러링하여 표현하는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수조 달러에 달하는 기관의 자금을 토큰화된 예금 형태로 관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BNY 멜론이 리플과 다각돼서 협력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온체인 환경으로 넘어올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한 인프라와 즉각적인 유동성입니다. 리플의 RLUSD 스테이블 코인과 XRP는 이 거대 자금들이 온체인상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완벽한 도구가 됩니다. 리플이 깔아놓은 배관 위로 BNY 멜론의 거대 자금이 흐르기 시작하는 시나리오. 이것이 바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예고한 2026년의 핵심 퍼즐 중 하나입니다. 1조 7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을 굴리는 프랭클린 템플턴의 혁신 책임자 샌디 콜의 발언은 투자자들에게 전율을 선사합니다. 그녀는 이제 우리가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을 넘어선 유동성 레이어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온체인 투자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토큰화하여 구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질서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프랭클린 템플턴이 리플이 미국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해 고전하고 있던 그 수년 동안에도 미국 밖에서는 리플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는 점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가 정부의 압박 속에서도 리플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리플과 XRP가 없이는 미래 금융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수익률을 쫓는 투자가 아니라 자산의 성격 자체를 바꾸고 구매력을 최적화하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중심에 리플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XRP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알트코인 갓 시그널이라 불리는 지표가 점등되었습니다. 모멘텀 지표는 이미 바닥을 찍고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정작 가격은 아직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져 있는 상태인데요. 과거 2020년과 2021년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나타났던 전형적인 폭등 전조 현상입니다. 당시 이런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이후 알트코인 시장은 무려 800% 이상 급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지금 XRP는 2021년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루했던 소송은 끝났고 규제적 명확성은 확보되었으며 기관들의 채택은 본격화되었습니다. 가격은 아직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데이터와 지표는 이미 거대한 폭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8만 달러를 향해 가는 비트코인의 기세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갈 XRP의 수직 상승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금융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선언한 2026년의 비전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영국에서의 압도적인 규제 승리, BNY 멜론과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거대 기관들과의 실질적인 결합, 그리고 기술적으로 완성된 폭발의 시그널까지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방향, 즉 XRP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 정체는 마지막 탑승 기회일 뿐입니다. 남들이 하이프와 유행을 쫓아다닐 때 여러분은 전 세계 금융의 배관을 소유하는 진정한 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2026년이 되었을 때 오늘 이 분석을 본 것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리플은 이미 준비를 마쳤고 시스템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확신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